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특수상대성 이론, 굉장히 성격이 빠르면 했는데요. 상대성이란 말 자체에 말 그대로 상대성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가면서 여러분을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길이들이 모두 다 좁게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어깨가 어저비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때 운동 방향에 대한 길이만 수축돼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키가 짜릿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은찬이가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짜릿하게 보이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내 우주선의 속력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우주선 가만히 있고 지구에 있는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인다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영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가 짧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요. 똑같은 길을 가진 우주선인데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우주선의 길이가 더 짧게 보여요 하는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그럼 문제를 교체할게요. 똑같은 길이로 보인대 X라는 우주선과 Y라는 우주선이 있는데요. 내가 볼 때, 정지에 있는 내가 볼 때 X라는 놈의 우주선은 0.6C로 움직이고 Y라는 우주선은 0.8C로 움직이는데 이 우주선의 길이가 똑같은 길이로 보인대. 그럼 진짜 길이는 누가 더 긴 우주선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광속 60% 달리나 80% 달리나 똑같은 길이로 보이는 우주선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주선의 정지했다면 누가 더 긴 우주선일까요? Y가 되겠지. 이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3월 거에 추가적인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거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4월 말고 3월 거. 3월 거 16번 18번이요. 3월 거 16번 교류회로 가나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문제 맞습니까? 3월 말고 3월 3월 거 16번 맞아요? 네. 자, 2013년 3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회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준비됐나? 교류회로 가나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에서 교류 전원의 주파수를 F0에서 F1으로 바꿨는데요. 전류 세기가 증가할 수 있었어 했습니다. 여기에 저항이 있고 이쪽에 자 내가 축전기라 말해도 콘덴서라 말해도 커패시터라고 말해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축전기, 콘덴서, 커패시터. 요즘에는 콘덴서보다는 커패시터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옛날 사람 콘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겠습니다. 이 콘덴서의 저항 효과를 XC 용량 커패시터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써요. 요 놈은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프리퀀시는 뭡니까 하면 이게 바로 교류 전기의 주파수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XC 값은 진동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진동수가 제로가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진동수 제로 직류전기를 얘기합니다. 직류전기가 되면은 저항 효과 값이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교류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하겠네요. 진동수가 제로가 되어버리면 직류전기가 되면 이 커패시터, 축전기, 콘덴서 입장에선 저항 효과가 무한대예요. 전기를 못 흘려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류 I는 R분의 V에 수렴하겠습니다. 요 전압 V와 R에 대해서 진동수가 매우 커지면 저 콘덴서의 저항 효과는 무시할 만 하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특강을 하는 학생들은 뭐 이 얘기를 지난주 소개를 했던 바가 되겠습니다. F0에서 F1을 바꿨더니 전류세기가 증가했대. 이게 F0 쓸게요. F1은 진동수가 더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전류가 다 잘 흘렀대요. 전류가 더 잘 흐르게, 저항효과가 더 줄어들게. F1은 진동수가 더 큰 진동수를 주었지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콘덴서는 진동수가 큰 걸 잘 통과시키는 특징을 봅니다. 진동수가 큰 거는 그렇다면 음성 신호로 볼 때 고음일까요? 저음일까요? 진동수가 큰 해버리면 예, 고음이죠. 그래서 콘덴서는 진동수가 큰 이거는 소리 음성 신호로 따진다면 고음을 잘 통과시키는 겁니다. 나의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네요. 나의 그림은 역시 교류 전기가 되어 있고 저항이 있으면서 코일을 감아놨습니다. 이 코일은 기호로 L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 코일에 자석을 갖다 대고 하면은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XL이라고 하면서 유도 리액턴스, 이거는 용량 리액턴스. 일단 저항 효과예요. 왜 저항이 저항이 저항 효과입니까? 라고 한다면 콘덴서도 코일도 전기를 직접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전기를 직접 소비하는 건 이 저항에서만 전기를 직접 소비, 다시 말해 열이 난다든지 하겠다고요. 여기는 저항의 효과만 나타내지 이놈의 전기 에너지 소모량은 없어 하겠습니다. 얘는 2파이 FL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XL 값이 그대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흘러간 전류 세기는 하겠네요. 진동수가 커져버리면 전류가 거의 제로화가 되겠네요. 예, 이 전류 세기도 R분의 V에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얘는 진동수가 작은 것을 잘 통과시키는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진동수가 작다는 것은 음성시로 따진다면 저음이 됩니다. 코일은 저음을 잘 통과시키는 진동수가 작은 걸 잘 통과시키는 특징을 봅니다. 나에서 주파수를 F0에서 F2로 바꿨더니 역시 전류가 잘 흘렀대요. F0입니다. F2는 전류 잘 통하게 만들었대. 이렇게 되겠군요. F1은 F0보다 더 큰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진동수의 비교, 주파수의 비교를 따지면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의대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학과 선호도가 제일 높은 걸 따지면 흔히 말하는 취업 3대장, 전화기, 전자전기, 화학, 기계 이런 쪽이죠. 전자전기, 전파 이런 쪽은 이런 코일과 콘덴서 이것들의 용량 또는 이제 유도 리액턴스를 조절하면서 필요한 진동수의 주파수를 보내거나 송신입니다. 받는 거, 수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방금 얘기했던 이런 두 개의 저항 효과를 잘 써먹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둘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산술 평균이 아니라 저항 R에 대해서 XC와 XL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항 효과 임피던스 Z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센 전류를 흘러가게 하려면 XC와 XL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그럼 XC와 XL 값이 서로 같은 그런 주파수를 우리는 공진 주파수를 하면서 F0 공진 주파수는 여기서 말하는 F0는 이 F0가 아닙니다.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그래서
L, 코일은 별로 바꿀 수가 있는 성질이 없어서 C, 전기 용량, 콘덴서의 전기 용량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콘덴서의 전기 용량은 콘덴서 추판 사이의 거리, 콘덴서 추판 사이의 거리라든지 또는 추판의 넓이 또는 그 안에 넣는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기 용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 라디오 보면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다이얼을 돌리면서 콘덴서 안으로 유전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전기 용량을 바꿔서 필요한 주파수를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즘에는 뭐 다른 전자식 콘덴서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만요. 그래서 주로 콜보다는 콘덴서의 전기 용량을 바꾸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3월까지 질문 18번이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돌림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좀 많이, 물론 이 문제는 꽤 간단하죠. 이미 돌림힘 공부해본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일단 18번에 돌림힘, 토크라 불러주는 놈이에요. 이 돌림힘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서 표현됩니다. 즉 회전축에 대해서 막대기에 힘을 줄 때 그 막대기 사이의 거리, 축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되겠습니다. 많이 보는 건 우리가 이런 지뢰에서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받침점으로부터 거리 A, B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놓여 있어요. 이 물체의 무게를 웨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엔 질량이었다면 mg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무게를. 그래서 100kg짜리 돌을 직접 들어올리면 힘들잖아요. 쉽게 100kg짜리 뽑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지뢰를 사용한다면 여기에 넣어줘야 될 힘 F는 이 물체의 무게보단 작게 넣어줘도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지뢰의 원리, 돌림힘의 원리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W가 웨이트, 무게가 A만큼으로 돌리려고 하면 나는 힘의 프로 B만큼만 돌려도 될 수 있거든 하는 겁니다. 즉, 이 힘은 B분의 A만큼, 물체의 무게 대비 B분의 A만큼, 즉 B의 길이가 긴 힘이 길수록 작은 힘으로도 얼마든지 물체를 옮길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성립하겠습니다. 이런 기뢰의 원리는 벌써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리스 시대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알았던 바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돌림힘에 대한 내용인데 뭐 돌림힘을 문제가 난도가 높아지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초창기 2013년도라서 매우 간단하게 돌림힘만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특강 공부해 보신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쉽게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18번 돌림힘에 대한 정보로서 얘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전체 3m 길이가 있네요. 전체 3m 길이입니다. 1m 되는 길이에 추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이 추는 3kg짜리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6kg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수칠이 당기는 힘 F, 요 힘의 크기는 얼마의 힘으로 당겨야 되겠습니까? 하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림힘의 평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건데요. 돌림의 평형, 시계방향 돌리는 돌림힘 토크라는 놈과 반시방향 돌리는 토크가 서로 평형을 이룹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림힘을 나타낼 때는 어느 점이 기준돼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림힘을 할 때는 축으로부터 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어디를 기준 삼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놈을 기준 삼아도 상관없고 여기서 기준 삼아도 상관없고 또는 막대기의 중심을 기준 삼아도 상관없고 이쪽을 기준 삼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어디를 기준 삼아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미지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보자 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면 실이 두 쪽 있는데요. 이쪽에도 이 실에도 힘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힘을까지 구하려고 하면 귀찮거든.
그래서 이쪽이 돌리는 힘 F1, 이쪽을 돌리는 힘을 F2라고 한다면 F1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돌림힘할 때 기준을 F1이 걸리는 이 실을 기준으로 보면 F1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해집니다. 요 기준으로 해서 토크 시계 방향과 토크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의 합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먼저 이 물체는 했습니다. 3kg짜리네요. 이해됐습니까? 3kg짜리니까 무게는 30N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축으로부터 거리는 1m 나오겠습니다. 이 막대기가 6kg짜리 막대기인데요. 60N짜리인데요. 얘의 질량이 모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즉 무게 중심을 얘기할 수 있겠죠. 무게 중심은 당연히 이 막대기의 딱 가운데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 전체 길이가 3m니까 축으로부터는 1.5m 떨어진 곳에 6kg짜리 질량체가 전부 모든 질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무게 중심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60N짜리가 1.5m 거리에 있는 이게 시계방향 토크가 되겠습니다. 이놈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을 돌리는 것들 말입니다. 그럼 뻔하게 반시계방향 토크는 얼마나 했어요? 이 축을 기준으로 반시계는 바로 요 힘 F가 3m 그 길이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시계방향 돌림과 반시계방향 돌림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세팅하면 이 힘 F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30이고 90이면 120N인가요? 맞습니까? 120N입니까? 30에 90이죠. 120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되는데요. 힘 F 곱하기 3m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F는 얼마? 40N입니다. 이 힘은 40N의 실의 장력이 걸립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또 시간 되면 또 돌림힘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해 보겠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하십시오. 지금 몇 시니? 53분. 자, 오늘 여러분한테 2013년 3월에 대한 모의고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뭐 좀 더 풀어야 된다 하는 내용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지? 저는 단톡 했어요. 나 이거 좀 풀이 좀 해줘라고 톡을 미리 좀 올려주시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미리 다른 동영상을 찍든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 2013년 4월 거를 풀어오겠습니다. 알겠어요? 물론 20문제 다 풀기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나 풀고 싶은 것만 한 10개 정도만 골라 풀어보셔도 괜찮겠다고요. 알겠어? 아직 여러분한테 물리원이 다 공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 툭 풀고 싶어서 안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2번 정도에서 카바 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카바해 볼 수 있도록. 알겠어? 이게 내가 안 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풀어보고 앉아 있는 건 분명히 달라요. 30분의 시간 동안에 원래 다 풀어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30분 다 쓰기 30분 못 써도 또는 30분 이상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을 적용해 보면서 삐적거리 보는 그게 공부입니다. 남이 풀어주는 거 열심히 보는 거 큰 효과 없습니다. 내가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나? 마치자.